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배우 고라스입니다. 추석 동안에 진짜 많은 영화들이 방송이 됐죠. 저도 한 6편, 7편 본 것 같아요. 6편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는 청년전 경찰이 제일 재밌었고, 두 번째로 재밌었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바이벌 패밀리입니다. 청년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저는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국 영화들도 엄청 많고 외국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들 엄청 많았지만 이 영화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다른 영화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딴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딴짓을 되게 많이 해요. 가족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시선도 뺏기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제가 딴짓 딱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냐? 이 영화의 감독이 궁금해서 검색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집중도가 있었던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블랙아웃, 정전이 나면서 가족이 이 정전 언젠간 다시 전기가 돌아오겠지라고 살다가 피난을 가는, 외할아버지 댁에 있는 시골로, 가고시마로 피난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캐릭터들은 총 4명의 가족이 있어요. 중2병에 걸린 고등학생 딸, 짝사랑을 하고 있는 대학생 아들, 그 다음에 살림을 하시는 어머니, 정말 회사에서는 인정받지만 참 꼰대 오브 꼰대의 아버지, 네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이 정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전이 아니에요. 거의 EMP 폭탄 맞은 수준이야. 왜냐면 정전은 들어오는 전기만 안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들어오는 전기뿐만 아니라 건전지니 그냥 다 안 돼. 핸드폰 안에 있는 배터리,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 이런 모든 전기들이 그냥 다 멈췄어. EMP 폭탄 맞은 거지. 그냥 한 3년 동안 간다고 보면 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수자원공사에서 펌프로, 전자펌프로 이거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자식으로. 근데 펌프가 멈춰버렸으니까 물이 안 오지. 물도 안 나오지. 자동차도 안 갑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시동 걸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가 이 스파크를 내면서 거기서 불을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안 되지.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레인지 뒤에 보면은 그 건전지가 있어요. 몰랐죠? 예, 그 건전지가 다 되면 가스레인지 켜도 이거 틱틱틱틱틱 하면서 그 스파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스만 나오지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붙는다는 겁니다. 이 찌질한 가족의 이 피난극입니다. 이 찌질한 가족의 이 피난극이 왜 이 정전이 피난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 이게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사재기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2014년도에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돌이 튀어서 기차 유리창이 깨져서 잠깐 기차가 멈췄어요. 어디서 멈췄냐면 그 강 건너는 그 다리에서 멈춘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 30분이면 가겠지? 1시간이면 가겠지 했는데 한 3-4시간 동안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물, 음료수, 식량 이런 것들을 스낵 코너 가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쫙 보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도 그 사재기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 1병하고 초코바 2개 샀어요. 제가 친구 3명이랑 있었는데 물 1병, 초코바 2개. 그것도 이 물은 내가 마지막으로 산 거야. 이 초코바랑 더 이상 판 게 없어. 내 뒤로도 줄이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못 샀지.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인간의 이 사재기는 무섭구나. 이 영화로 되돌아가서 이 꼰대 오브 꼰대 아버지가 정말 바보 같아요. 아버지가 무능력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일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단들을 연속적으로 하게 돼요. 첫 번째,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죠. 아니, 전기가 안 돼서 차가 안 가는데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바보 같죠? 그렇다니까요. 그거 보고 있으면 난 그 아버지 참... 하여간 그래서 첫 번째 헛걸음을 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사카에는 정전이 안 났대. 오사카로 일단 가자.
가족들이 오사카로 가요. 자전거 타고. 근데 오사카는 이미 정전 피해로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아무도 없어, 오사카에는. 여기서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사카가 이 관광 도시라서 그런지 거기 환영합니다 이 한글로 써져 있어. 반갑더라고요, 영화 보다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장면, 그 오사카 그 환영합니다 써져 있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모든 권력이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왜 높았느냐? 아버지가 돈을 벌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만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에 굉장히 충성심이 강합니다. 정전이 났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근을 하려고 하고, 회사 동료가 귀중품 같은 거는 챙겨서 피난을 가라 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는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이 나의 권력이고 이 가족을 지키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나에게 주는 이 회사한테 충성을 다했던 거지. 근데 돈이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니까요. 이 블랙아웃을 통해서 롤렉스 시계라든지 외제차라든지 이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개똥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 막 시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시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할머니 꺼지라 그래. 쌀 한 톨하고도 안 바꿔줘. 하여간 아버지의 권위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이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때문에 그렇잖아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해! 중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중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원래 그랬어. 너네 몰랐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 먹은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걸 안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는 최하. 아버지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진짜 삐진 거를 입 나온 걸로 표현한 연기는 진짜 처음 봤어. 귀여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생존을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SNS나 주위에서 배운 거, 들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존을 해요. 애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그만큼 큰 걸 또 딸꾹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점들도 서운하게 느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구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하여간 아이들이 이제 배운 지식과 그 들은 정보들을 통해서 물도 얻고 식량도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하더라고. 아니 자동차 그 배터리 그 보충에 그거를 먹을 수가 있대. 나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 궁금하잖아. 그러다가 아버지의 권력이 다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고시마를 향해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골 쪽 이제 도심 바깥쪽에서 돼지를 발견합니다. 그 돼지 식량이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온 가족이 막 놀러 가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생겨납니다. 사력을 다해서 몸을 던지는 그 모습에 이 가족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로는 아버지다 라는 권력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영화 안에. 어떤 또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냐면 아버지가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 무슨 피난 가는데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어? 딸 옷 보면 장난 아니야. 레깅스에다가 막 알록달록 아주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러면 해라!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아버지는 피난 가는데 가발 쓰고 온 거지. 일본 애들은 그 대머리에 대해서 되게 웃음 코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짱구도 그렇고 도라에몽도 그렇고 이 만화 같은 것만 봐도 가발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웃기려고 하잖아. 일본 개그도 보면은 걔들은 대머리 놀리는 게 재밌나 봐. 그 정부에 계신 그 탈모인들께 또 힘내십시오. 한 번에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또 합니다.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급해서 막 그 뗏목에 자전거를 전부 다 실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빗물에 물살은 세졌지, 뗏목은 무겁지. 그래서 자전거와 뗏목이 위기가 오니까 아들이 아버지 자전거 버리고 우리 가요, 도망가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지키겠다고 굳이 그렇게 부여잡다가 뗏목과 자전거와 아버지는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버립니다. 또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에 가서 막 뒤지는데 거기서 아버지 가발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발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 가발은 아버지한테 시그니처인 거지. 그리고 그 가발이 뭔가 그거 같아. 이렇게 가리고 덮는 거잖아. 아버지는 그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무 의미부여했나 내가? 뭐 어때? 내 주관적인 리뷰인데 가리는 거지.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거야. 왜 아버지가 꼰대인 거야?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애들한테 내가 그게 가발 같은 거지. 나중에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데 증기기관차가 다니거든요. 전기기차는 안 다니는데 이거 뭐야, 화석 태워가지고 가는 차. 근데 이 가발을 밖으로 던집니다. 나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것 같아.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꼰대가 될 생각이 없어. 나를 가릴 생각이 없어. 나의 부족한 점을 부족한 대로 보여줄 생각인 거지. 그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난 이게 영화과입니다. 이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라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 이야, 진짜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또 이제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이제 해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야 일단 찔러 막 해봐 막 하면서 엄마가 막 하는데 우리나라였으면 그 장면에서 돼지 대가리가 막 쫙 깨고 막 창자가 확 나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영화는 탁 틸다운을 해요. 틸다운 딱 하면서 시냇물에 돼지 핏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변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야매 막 이런 소리만 나. 그러니까 안 잔인해.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몰라. 나 진짜 국제시장만 봐도 피난 갈 때랑 그 다음에 거기 그 광부들 막 할 때 너무 잔인해. 막 자기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건가? 막 눈살이 찌푸려져 그런 거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싶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은 외할아버지 댁에 도착을 합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블랙아웃이 끝나고 다시 도쿄로 돌아옵니다. 내용적인 거는 여기까지. 연출적인 측면은 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관객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나는 이 이야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의견을, 이런 생각을 너희들한테 내고 싶어. 이게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통해서 전기의 소중함, 전기를 아끼자, 이게 아닙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의 소중함, 가족 이야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은 가족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에 불과해요. 동거인에 불과했던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이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이 블랙아웃과 이 정전, 이것은, 이 피난은 이 가족이 동거인에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인 거예요. 소스인 거지. 그게 이끌어 나갈 소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어떡하지? 나는 너무 이 디지털 세계에 난 찌든 사람이 아닌가? 물론 그걸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느끼는 것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만든 영화라는 거야. 이 영화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그거인 거지. 그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 쓸 때 영화과 이 초반에 이 신입생들이나 1, 2학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쫙 써요.
결론. 그래서 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영화는 연출이 잘 된, 시나리오를 잘 쓴 영화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몰입감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데 지루하면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객들은 중간에 TV로 보면 채널을 돌리다던가 극장에서 보면은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몰입감이 떨어지면. 근데 이 영화에서 몰입감을 잡는 방법은 이 영화의 구성, 이 플롯은 뻔하단 말이에요. 너무 뻔해요. 그게 이 영화의 감점 요소예요. 대신 짜잘하게 사건 사고가 자주 터집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이 가족이 이 사건 사고들을 하나씩 이 캐스트 깨듯이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으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딱 한 번 딴짓했다는 거. 그 딱 한 번 딴짓한 게 이 감독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궁금했냐면 그 유머 코드들이 내가 너무 원하던 코드고 이 구성이 내가 너무 원하는 구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워터보이즈나 국가대표를 보면은 찌질한 인생,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놓고서 도전하는 영화들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죠. 이 찌질한 구성원을 가진 이 가족이 피난이라는 이 생존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영화라는 거야. 똑같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구성과 이런 유머 코드들, 아까 그 가발도 그렇고 그런 유머 코드들이 너무 제가 원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개반전 감독이 신호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신호부 감독, 야구치 신호부. 워터보이즈, 스윙걸즈를 만든 신호부 감독이 만든 영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실수했던 건 그걸 검색했다는 거야. 이게 신호부 감독의 영화라는 걸 아니까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감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재미가 좀 반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대치는 올라가 버린 거고, 신호부 감독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신호부 감독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안 해줬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약간 서스펜스 쪽으로 자꾸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두 번째 단점이에요. 딱 두 가지 단점이 있어.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단점 딱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 영화가 첫 번째, 영화 뻔해. 플롯이 뻔하게 흘러가. 두 번째, 이게 신호부 감독이 신호부 감독답지 못했다. 물론 그 감독의 색깔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 전에 그 감독이 보여줬던 그런 시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에서 나왔던 일본 영화 제작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신호부 감독이 원치 않게 제작사들의 그 기획 때문에 그런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이 작품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신호부 감독의 그 판단이 나 아쉽다는 거야. 이 영화의 평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4점이냐? 두 가지 제가 안타까움 아까 얘기했죠. 그 두 가지가 0.5점씩 깎아보면서 전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냥 시간 때우실 분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힐링하실 분들도 이 영화 보면 괜찮습니다. 이 영화가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 금방 갑니다. 충분히 따분하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랑 다른 생각을 하셨다면 싫어요 버튼과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배우 고라스였습니다. 따라란.